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목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그리고 결혼 비용,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와 안락한 은퇴 이후 노후 생활비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 놓칠 수 없겠죠. 이런 인생 계획 세울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무와 자산 설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방법이 중요하겠죠. 나의 재무 상태를 점검받고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 머니 컨설팅, 오늘도 스마트한 전문가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머니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sentry.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 컨설팅,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송정목 자산관리연구소의 송정목 소장과 이승훈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이승훈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무와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재무 설계와 부동산 상담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문자 언제든지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적금이 만기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긴 목돈이 있는데요. 요즘에 예금리가 너무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무설계 상담을 좀 받으려고요. 아, 네. 이게 당분간 쓸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펀드에 좀 투자하고 싶은데 네. 좋은 펀드가 있다면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적금 만기로 목돈을 찾으셨는데 이 목돈으로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송정목 소장님께서 어떤 펀드에 투자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몇 가지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이 돈은 언제 정도에 2, 3년 뒤에도 안 쓰실 예정이신가요? 네네네. 별로 아직 자금의 소요초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2, 3년 안에는 쓸 것 같지 않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에 만족을 못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펀드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전에 펀드 경험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면 채권형 펀드를 좀 일단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채권형 펀드도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수익을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펀드 중에 하나는 인도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6%에서 8%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환율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의 환율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펀드의 수익은 좋더라도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주식을 하셨거나 아니면 주식형 펀드를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내년 초 정도에 양적 완화를 또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유럽이라든지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를 좀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져서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왕 하실 거면 지금 생기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긴 기간 동안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지금 펀드 투자 처음이시라면 채권형 펀드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인도 펀드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다만 환율 문제로 손실 보실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또 주식형 네. 펀드로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세요? 네, 제가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를 한 채 있는데요. 네. 그것을 지금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좀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아, 그러세요? 예. 강일 리버파크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네, 몇 평이신가요? 33평입니다. 네, 33평이시고 몇 년째 보유하고 계세요? 한 7년 정도 네, 됐어요. 7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싶으신데 그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그러죠, 예, 예. 네, 이승우 소장님께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일 리버파크 33평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취득, 네, 언제부터? 처음에 분양받았습니다. 아, 그럼 한 6, 7년 됐겠네요. 네네. 그러시면 요거를 일단 매도하시고 나서의 그 어떤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일단 계획의 여부에 따라서 제가 좀 답변을 달리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리버파크 33평 갖고 계신데 계속 전세를 놓으셨잖아요. 예, 예. 매도 시점 자체는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아, 근데 예, 이제 리버파크가 여러 개가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지하철역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어때요? 8단지니까 앞으로 9호선이 그 앞으로 간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8단지 쪽이시고. 예, 예. 네, 일단 9호선 연장 개통되는 건 있는데, 지금 33평 같은 것들은 20평대나 30평대 같은 이런 소형 평수 같은 것들이 교통 여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역세권 주변에 있다 그러면 좀 더 놔둬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시장이라든가 뭐 어떤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융정책 같은 것들에 의하면은 아파트 시장이 내년에 꼭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하는 것 자체는 지금 시점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를 매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지금 그 현금을 갖고 사실은 은행에 넣기에도 워낙에 저금리 상태니까 별로 좋은 바람직한 어떤 재테크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신 다음에 그 자금으로 다른 쪽에 어떻게 대추다 할 건지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리버파크 자체는 지금 이 시기에 매도를 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내년보다는 지금 시점이 매도하기에는 좋다고 하시고요. 이 매도하고 나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시청자님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5860님이시네요. 3년 전에 아파트를 사면서 담보대출을 했는데 최근 낮은 금리의 대출도 많고 내년에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하나요? 네, 소장님,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런 질문이 온 걸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부채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자만 갚을 수 있던 그런 대출을 원리금까지, 그러니까는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 걸로 지금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틀 전에 수요일 날 어떤 은행에서 5년 동안 2.6%의 금리로 고정으로 해주는 대출로 사실 상품을 저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낮은 상태이고 향후에 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정으로 저금리 상품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옮겨가시는 것도 좋은데 대신에 이전 대출 상품을 대출을 받으신 지 오래되지 않으셔갖고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만약에 높다고 하시면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중도상환 수수료 따져보시고요. 그 뒤에 저금리 대출로 옮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055님이 보내주셨네요. 하계 1차 청구아파트 33평 매도 시기 궁금하고요. 마포 용강동 LG자이나 이편한 세상으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노원구 아파트에서 마포구 쪽으로 좀 이동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노원구 쪽에서 마포구 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그 방향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노원구 쪽이 뭐 창동기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계 청구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이 청구 아파트 역세권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노원구 쪽보다는 마포구 쪽이 조금 더 도심 쪽에 가까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마포구 주변으로는 이제 상암동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공덕동이나 이런 업무 단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을 때 가장 첩선에 꽂는 것이 이제 교통 여건,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 역세권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거고, 그것들이 사실은 직장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거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노원구 쪽에서 마포구 쪽으로 옮기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다만 이제 가격 자체가 많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노원구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같은 평수로 마포구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신다면 사실은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된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옮기시는 것이 맞겠고요. 가격 자체는 현재 비쌀지 몰라도 그 정도 갭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직장인 수요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는 이 마포구 일대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가격 상승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시는 전략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하계 청구 아파트 매도하시고 마포구 쪽으로 옮기실 때 추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옮기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분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해보고 보다 더 자세하게 재무 설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부동산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입사를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동안 저축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축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자금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미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작년에 취직하신 신입사원 분이신데요. 저도 그랬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수입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저축을 하고 또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송경목 소장님께서 이 사례자분의 상황은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4년 9월에 입사를 한 여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작년에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명절 상여라든지 연말 보너스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월에 한 280 정도의 소득을 보고 계시고, 지출은 많이 하고 계시진 않아서 70만 원 정도를 매달 쓰고 계시고, 건강보험료로 2만 원 정도의 단독 실비를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축으로 지금 현재는 20만 원 정도만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00만 원 정도의 저축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이고 앞으로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자산도 효과적으로 모으고 미래 지출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신입사원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주변에서 조언도 하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20대 신입사원이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수익에 집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목돈을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무슨 수익이 많이 난다 그래서 주식을 막 갑자기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결혼도 하셔야 되고 뭐 전세도 구하셔야 되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 또 육아휴직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장기적인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후 준비를 원해서
뭐 보험 상품을 10년짜리를 뭐 100만 원, 150만 원 한다고 하면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상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매달 하는 저축량을 너무 욕심을 내서 고정 저축량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는 분인데 뭐 중간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데이트 비용 때문에 저축량을 뭐 200에서 100으로 줄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200씩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걸 딱 결정을 해 놓으시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축을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을 갖고 매달 나가야 되는 부분은 너무 많이 잡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네, 저축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례자분의 저축을 효과적으로 늘릴 만한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작년에 소득이 많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S은행의 세희망 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을 보면 작년도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현재 최대 5.75%의 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의 적금 예금 이자가 1점대 중반, 뭐 후반대인 걸 보면 거의 3배 가까운 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36개월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36개월 이내에는 돈을 안 꺼내 쓰시는 게 좋고 최대 1인당 20만 원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하는 금액은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올해 갑자기 이제 생겨난 정책인데 서민형 재형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금융회사별로는 조금씩 주는 이자가 다르긴 하지만 최대 4.4%의 연이자를 주고 있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시면 36개월만 지나게 되시면 이자 속세 15.4%를 안 내시는 비과세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또한 분기별로 3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안 하시고 차근차근 좀 돈이 생길 때마다 넣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권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저축을 하신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장기적인 상품이라든지 벌써부터 노후를 준비하신 건 사실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포트폴리오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자를 위한 적금 5.75%짜리를 한 2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재형저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연에 4.4%를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3년을 유지하시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재형저축을 가입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금액인 70만 원을 갖고 적금을 일반 적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적금을 70만 원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사람들이 70만 원을 한꺼번에 적금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70만 원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20만 원은 뭐 데이트 비용을 쓰는 바람에 50만 원밖에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한 적금을 다 없애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적금 70만 원 드실 때에도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좀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향후에 뭐 돈이 좀 모자란 때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내년에 지금 국가에서 ISA라는 개별 어떤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계좌를 지금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적금을 드실 때에는 내년에 그 상품을 가입할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6개월짜리를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 상품으로는 비과세가 되는 금리형 연금 상품 한 20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장펀드 10만 원과 약간의 투자 수익률을 노릴 수 있고 금융상품을 공부할 수 있는 펀드를 한 3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한 3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예비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일반 CMA 통장에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소장님, 근데 이 대부분의 상품 구성을 적금으로 하셨는데 중간에 눈에 띄는 부분이 연금보험이거든요. 예. 연금보험 노후 대비를 위한 게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신입사원들한테는 연금보험을,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진행을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적금으로 지금 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연금보험을 넣어드린 이유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 상품에는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고 나서도 수익이 빨리빨리 나고 향후에도 좋은 조건을 계속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연금보험을 권해드린 이유는 이 20만 원씩을 내셔갖고는 나중에 노후자금을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적금이 만기되면 우리가 몇백만 원씩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해서 예금처럼,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을 하셔갖고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보시고 또 결혼을 하시거나 어떤 여행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하셔갖고는 쓸 수 있도록 자유입출금 통장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 해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요, 계속해서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무료 전화나 무료 문자 언제든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상암동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원래 내 집 마련은 몇 년 뒤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아직 모아둔 돈은 많지 않지만 주택을 구입할까 합니다. 어느 지역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사례자분은 상암동에 직장을 다니시는 30대 신혼부부시네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본래 계획하셨던 것보다 좀 이르게 내 집 마련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지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느 지역 추천하십니까? 일단 상암동 쪽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포구 상암동이잖아요. 마포구 쪽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아파트로 주거 지역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쪽에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현재 사례자님 상황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시고 현재 전세 보증금이 2억 정도가 있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총액이 한 2억 5천 정도가 되시는 거고요. 이 젊은 신혼부부이시다 보니까 아직 자녀분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의 자금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실거주가 되면서 또 이제 시세 차익, 투자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이 상암동이다 보니까 마포구 일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마포구를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마포구 일대의 그림이 나타나게 된 건데, 자, 상암동 쪽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방송국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 상암동 일대에서 이 주변으로 보게 되면 위에가 이제 수색증산 뉴타운이 되고요. 이 왼편으로 보게 되면 이 일산 가는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집을 얻게 되는 건데 이 상암동 맞은편에도 일단 집이 있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에 신혼부부가 구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금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마포구가 이제 길게 보자, 크게 보자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아이언 뉴타운이라든가 공덕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격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마포구가 인기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의 접근은 조금 무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아파트는 아니지만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투룸 정도의 내지는 쓰리룸 정도의 다세대 주택 쪽으로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치를 보게 되면은 마포구, 망원동, 서교동, 합정동 요 일대가 이제 합정역 주변이 이제 홍대 상권이 확장되게 되면서 어떤 거주에 대한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한강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나 내지는 향후의 투자 가치 상승 면에서 보나 아니면 지금 직장과의 거리를 봤을 때도 지금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합정역 주변 일대로 해서 지금 상권이 많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스나폴리스라든가 대우 프루지오 같은 것이 들어서게 됐고요. 이 위 일대가 서교동 일대가 홍대 상권이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당연히 발전소 주변 지역이
지화가 되면서 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창작 발전소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대 상권의 확장, 그리고 당리발전소의 개발, 그리고 합정역 주변지구 재촉지구로서의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 일대가 대규모의 확장된 상권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일대로 어떤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정부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이쪽 일대를 어떤 그 관광 자원화 상품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대에서 어떤 학생 수요들도 많아지게 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발달하고 집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당연히 주거지의 땅값 자체 그리고 주거지의 가격 자체도 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매매가가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그만큼 전세가도 많이 상승을 해서 최근에는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매매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형국을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상 전세가 비율이 거의 90%를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전세를 내고 있느니 그냥 매수를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세가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일대의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 가격을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주 2억 5천의 자금으로는 구입하기도 적합할 뿐더러 투자 가치 면에서도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마포구 지역에서 이 홍대 거리가 상당히 이제 커졌는데요. 예전에 홍대 상권에서 점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있고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신촌에 있는 어떤 그 상권들이 많이 이전을 한 걸로 보여져서 그러니까 권리금 자체도 한 3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홍대 상권이 넓게 되게 되면서 주거지가 그러니까 주택,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이 근린상가라든가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변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상권이 확장되면서 주거지를 원하는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가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 없었던 환경이 됐던 거고요.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쪽 일대를 대규모로 관광 자원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내지는 뭐 그 피카소 거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2009년부터 해서 12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인해서 이 홍대 입구역이 이제 공항철도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홍대 입구역에서 공항철도가 지나가게 되고 요 일대로 이 홍대 상권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됐죠. 그래서 홍대 상권을 구경하게 되고 요 아래쪽에 이 당인이발전소가 서울 화력발전소로 공원화하고 이 아래쪽에 바로 이제 한강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관광 자원화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는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더욱더 유동성은 높아질 것이고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주변 쪽으로 해서는 내년에 입주하는 이제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고요. 12년도에 입주했었던 메세나폴리스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합정동이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낙후된 상권이었는데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호선, 6호선 환승역으로서 굉장히 많이 상암동이라든가 이제 공덕동 같은 것들이 이제 6호선 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합정역 일대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에 걸맞게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개발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합정역 상권서부터 홍대 상권 이게 다 크게 네머드급 상권으로 변모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포구 지역 중에서도 이제 왼쪽 편, 이제 공덕동 쪽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늘 그 시청자 사례 분양과 잘 맞지는 않고요. 다세대 주택 쪽에서는 인기가 있는 게 이 합정역 주변, 또 홍대 입구 주변, 그리고 망원역 주변에 망원동, 합정동, 내지는 성산동, 서교동 일대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에 대한 상세한 지역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이 지역 전망은 어떤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망원동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이 망원동 일대가 한강변에 접해 있고, 또 이제 시장도 있고, 지하철 라인도 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주로서는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합정동이나
서교동에 비해서는 약간 좀 처집니다. 예전에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가 한참 된 얘기긴 합니다만 9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물이 차던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약간 변신을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서교동이나 합정동에 비해서 약간 한 단계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실거주자들한테는 좋을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은 합정동 쪽이나 서교동 쪽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정동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서교동과 더불어 가장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2호선, 6호선의 환승역의 중심부에 있다. 그리고 보여지고 한강변 쪽에 대한 개발 가치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기대감 그리고 교통 여건과 주변 환경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리고 상권 자체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앞으로의 가치가 좀 높아질 걸로 보여지면서 여의도라든가 도심이라든가 공덕동이라든가 오늘 사례자처럼 상암동 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도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례자님이 이런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교동도 합정동과 비슷한 관점입니다만 이 한강변에 접해 있지 않는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고 대신 홍대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상권에 대한 근린 상권 이용에 대한 편의성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정동과 서교동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 호불호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성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교동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긴 한데요. 사실은 성산동 쪽에서는 2호선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교통에 대한 편의성은 약간은 떨어진다 보여지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단절돼 있죠. 내부 수단도로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투가 상승 여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내재 가치 자체는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주변 일대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 약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례자분께서 원하셨던 실제 거주하기의 환경도 좋고 향후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나요? 네, 일단은 합정동 쪽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합정동 쪽하고 말씀드렸던 서교동 쪽인데요. 일단 향후의 가치를 보나 최근에 개발 어떤 그 가능성을 봤을 때 합정동 지역들 그리고 서교동 지역도 워낙에 넓은데 홍대 상권 위주의 서교동 쪽 이런 쪽으로 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금액에서 뭐 추가 융자를 받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하시면서 가격 상승분이 충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우 소장과 함께 상암동에 직장을 다니시는 30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 분석 알아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보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무료 전화나 무료 문자 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계속해서 실제 투자 가능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컨설팅에서 준비한 추천 부동산 투자 지역은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과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추천 부동산 지역과 매물에 대해 이승우 소장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는 합정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2호선과 6호선 합정역에서 이제 도보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이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역세권의 개념이 그 지역마다 약간씩 틀릴진 모르겠는데 이 합정역 주변 쪽으로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요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근린 상가들 그리고 상권들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정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주거지로서는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역세권,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사용 면적이 41.88제곱미터로서 투룸 구조인데요. 상당히 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5층 중에 4층의 매물입니다. 자, 투룸 구조고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고요. 다다음 달이죠. 네, 올해 12월 정도가 이제 완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지금 교통 여건을 꼽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합정동 주택은 2호선과 이제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에서 도보 5분의 역세권이다. 그래서 같은 지하철 라인이라도 어느 역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환승역인지 트리플 역세권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2호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객들이 많은 노선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이제 6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암동, 또 공덕동 이런 것들이 마포구 일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딱 중심부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합정동인데요. 위로는 도심권, 아래로는 여의도, 양 옆으로는 상암동과 공덕동을 끼고 있는 교통 요건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하반 경직성,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요소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풍부한 그런 가장 중심적인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매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매매가 비율 대비 한 90% 정도가 됩니다. 오늘 매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상암동에 대한 직장 수요가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상암동 쪽에 추가적인 어떤 그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죠. 대기업들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직장인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홍대 학생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홍대 쪽뿐만 아니라 명문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대나 연대나 서강대나 뭐 여러 가지 명문 학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와 학생 수요가 공존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합정역 주변 지역으로 재촉직으로 개발이 되고요. 홍대 상권들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권이 커지게 되면서 근린생활시설들의 늘어남,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의 증대, 그리고 실제 주택 수요에 대한 증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합정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추천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강변에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도보상으로 한 5, 6분 정도만 가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합정동 쪽에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생기게 되면서 선유도 공원이랑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다리의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대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게 되면 어떤 그 성산대교라든가 이쪽 일대, 마포구 쪽 일대의 병목 현상도 좀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합정동 일대를 좀 보여드린 건데요. 가까운 쪽에 이제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학교라든가 그다음 쾌적한 공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들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이 합정역 주변도 마찬가지고 또 한강변에도 가깝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특히 이쪽 일대는 대규모 평지로서 돼 있고요. 특히 이 주변 일대가 예전에는 단독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단독주택들 굉장히 쾌적한 그 환경으로 자랑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지금 집가 상승도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홍대 디자인 거리와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홍대 상권이 확장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대에 대한 어떤 월세 상승, 권리금의 상승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격, 땅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홍대 상권 쪽이 이쪽 서교동 일대, 연남동 일대, 그 다음에 합정동 일대, 망원동 일대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뽑아온 거죠. 그래서 호가상으로 거의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가 무슨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더라도 주택을 하나 구입하시게 되더라도 충분한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쪽이 이제 당연히 발전소, 이제 정확한 명칭은 서울 화력발전소인데요. 합정역 아래쪽, 합정동 아래쪽에 있는 당연히 발전소를 지화하고 이렇게 대규모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계획상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이나 내후년 초 정도면 이제 1차적으로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공원으로 만들고 또 이제 문화창작 발전소라든가 실제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아 보이고요. 바로 앞쪽으로 한강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공원과 한강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됩니다. 상당히 관광 명소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을 걸로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주변 일대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거지로서 쾌적한 환경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개발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 그런 플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건 월드컵 공원에 대한 전경입니다. 월드컵 경기장도 이제 그 상암동에 있죠. 상암동 바로 앞쪽에 월드컵 공원, 뭐 하늘공원, 노을공원, 또 한강공원까지 한 대여섯 개의 큰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교통요건도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매매 가격이 지금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은 무려 2억 4천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투자 금액이 불과 1,5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전세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매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 서교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억 8천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세를 놓으시는 방법도 괜찮은데요. 월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3천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85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게 되시면 1억 8천 정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억 8천에 대한 대출, 이자 부분을 상기하고도 한 40여만 원 이상이 남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월세를 받으면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매도했을 때의 차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이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택 시장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렌탈하우스입니다. 미국 렌탈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평택시 신장동 렌탈하우스가 되겠고요. 가격 자체는 한 2억 8천에서 한 3억 2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포인트는 보시게 되면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평택의 미군 렌탈하우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면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미군 사병 간의 개인 간의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군 주택과랑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나 내지는 미군에서 직접적으로 송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계약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면적 자체가 작은 것들은 넓지 않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미군 렌탈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평택 신장동 쪽이나 일대를 가보시게 되면 일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공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국인한테 월세를 주는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렌탈 하우스로서의 어떤 매력 자체가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좀 넓어야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는 점, 그리고 옵션이 풀옵션이 잘 구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풀옵션은 우리가 일반적인 원룸 풀옵션 뿐만 아니라 침대라든가 침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몸만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자, 면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자, 이 커뮤니티 시설은
우리랑 문화가 완전히 틀립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뭐 사병서부터 하사관서부터 장교들까지 골프를 치거나 농구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뭐 다트를 한다거나 바베큐에서 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렌탈하우스에서 매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또 매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골프장이나 바베큐 시설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다트장이라든가 이런 일상생활들이 전부가 구비가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렌탈하우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시세차익도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세입자의 특수성을 감안하게 되면 세금 부분에 대한 강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사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 뭐 탈루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합법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이 보시게 되면은 이 주변 일들에서 신도시라든가 개발, 어떤 삼성이라든가 LG 연구단지 개발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층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고덕국제 신도시나 지제역 KTX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고 경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강남까지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40여 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해 거주자가 한 6천여 명 이상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층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타운하우스 형태로 단지형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 지어지는 것들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매물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 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주변 시설 같은 것들 보더라도 이런 테라스 형태라든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스트리트 같은 형태의 어떤 그 형태 내지는 이렇게 지하를 테라스 구조로 꾸민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호응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가격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형태에 따라서 2억 8,400서부터 3억 초반까지 있는데요. 일단 2억 8,400 정도가 되고 예상 임대가가 이제 렌탈료죠. 월 160만 원에서 170만 원. 보통 이것이 가격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이 가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건 거의 없고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실 발생 안 난 만큼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1억 8,400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 매물이다. 예, 그래서 1억 원의 투자 금액으로 이자를 상계하고도 한 월 1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그리고 노후 대비용 부동산으로서 상당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는 전화, 문자 상담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재무와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추천 매물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개국 7주년 머니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증권과 보험, 부동산까지 알찬 정보 나누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인치 TV와 노트북까지 통큰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